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포더미아의 생물학적인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면역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할까 합니다. 하이포더미아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몇천 년서부터 우리가 인간적 쓰고 있던 치료 방법인데,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자관 하이포더미아, 이 사람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수술로 하고, 수술로 안 되면은 이제 열로 해라. 열도 안 되면은, 그건 낫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나 동양에서도 의열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이 걸리면은 열로 치료해라.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것이 소위 한증막, 요새 목욕탕에 가면 한증막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조 시대에는 이게 왕실에 한증막이 있었고 또 각 지방마다 한증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지금도 여기 보면요, 이건 이제 강화도에 남아 있는 이제 한증막의 예인데, 지금 이거는 또 동해안에 속초 어딘가에 새로 만들어진 한증막이고, 그래서 한증막에 들어가서 병이 걸린 사람 한증막에 가서 땀을 흘리고 병을 낫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민간요법으로 한 몇천 년을 쓰고 있다가 한 1970년대 말서부터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열이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거를 무슨 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뭔가 하면은 여기 세포가 살아있는데 치료를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10 to minus 10%, 1%, 0,1%, 0,01%로 세포가 죽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1.5도로 한 300분 정도 하면은 이렇게 세포가 줄어서 이렇게 되고, 42.5에서 42도 정도에서는 이제 한 100분 정도 하면은 조금 한 20, 30% 죽죠? 그런데 42.5 하면은 확 줄어들고, 43도 하면은 아주 지금 한 시간만 해도 세포가 한 99%가 세포가 죽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 42도나 한 43도 정도로 히트하면은 세포가 이렇게 잘 죽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연구들을 많이 시작했어요. 많이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또 히트를 하면은 세포가 죽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민감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방사선 양이에요. 방사선 양. 이거는 세포가 죽어가는 건데, 37도에서 이제 선례드리는 건 한 10g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죽는데, 그 세포를 42도나 43도로 가열을 하면서 방사선을 쬐면요, 이렇게 방사선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37도에서는 이렇게 죽는데 42도로 했더니 세포가 이렇게 아주 방사선에 민감해져 가지고 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하이포더미아하고 방사선하고 합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환자 몸에 이제 37도인데 그 암의 온도를 갖다가 42도로 올려놓고 방사선을 쬐면은 이 방사선의 양이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세포 사망이. 그래서 히트는 방사선의 센시티비티를 갖다가 그러니까 세포의 방사선 민감도를 올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암 치료하고, 히트, 하이포토미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은 하이포토미아는 방사선의 치료를 증가시킨다. 방사선, 그러니까 암세포의 방사선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썸머리만 말씀드려요. 뭐 한 가지 더 하나 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히트킬, 여기네. 이거. 암 속에는, 인간의 암 속에는 한 20% 내지 30%의 암세포들은 산소 부족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하이포엑시아라고 그래요. 하이포엑시아. 그래서 하이포엑식 셀들은 방사선이 한 3배 정도 강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 많이 방사선 치료가 듣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암 속의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하이포엑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하이포엑식 셀들도 열은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방사선 가지고는 하이포엑식 셀을 잘 못 죽이는데 열 가지고는 하이포엑식 셀을 잘 죽이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온열 치료를 합하면은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열은 하이포토미아는 암의 항암 치료제의 더 효능을 높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22도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30, 40도 정도만 올려가지면은 이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항암제의 작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작용하고 항암제하고 하이포토미아를 합하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런 건 이제 다 그냥 인비트로에서 실험한 실험들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외과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그럼 외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쪼이면은 외과가 더 잘라낼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하이포엑식 셀, 산소가 부족한 세포들이 많으면은 외과 선생님들이 잘라내도 그 부분에 혹시 좀 남아있는 세포들이 하이포엑식하면은 그것들이 또 굉장히 재생력이 세요. 그래서 하이포토미아 가지고 그 부분에 산소 공급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하고 하이포토미아를 합했을 때 이제 그런 작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포토미아는 항암 작용을 증가시키는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DNA 데미지를 갖다가 리페어하는 걸 막기도 하고, 또 온열을 하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혈류가 좀 올라가요. 피가 잘 흘리게 되면은 항암제가 암 속으로 잘 들어가 가지고 또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생리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이 스킨이나 이제 우리 표비죠. 이거 예를 들은 건데, 이것을 히트를 하면은 혈류가 확 올라가요. 한 10배쯤 올라가죠. 뭐 여러분 손 좀 뜨뜻하면은 빨개지죠. 왜 빨개지는가 하면은 혈관이 팽창해서 적혈구가 많이 흐르니까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하게 하면은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혈류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스킨이나 머슬에서 보면 한 10배 정도, 여기서 10배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43도까지 해도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43도까지 올리면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은 2시간 후에도 여전히 히트 안 한 때보다는 한 몇 배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 거는 보세요.
머슬 같은 데서는 44도가 되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감소하는데 44도까지도 이게 혈류가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해도 그대로 혈류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정상 조직에서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암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43.5로 했더니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많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감소해 버려요. 왜? 혈관이 터지니까. 먼저 걸 보세요. 정상 조직에서는 44도까지 해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암에서는 3.5만 해도 그냥 이렇게 확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상 조직의 혈관은 단단해가지고 열을 가해도 이렇게 잘 부서지지가 않는데 암에서는 이렇게 열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부서져요. 그래서 여러 그동안에 암 혈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에요. 어떤 암에서는 41도에 벌써 혈관이 파괴가 되고 어떤 암에서는 한 42도 정도 보면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43도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데 정상 조직에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 45도에서도 견뎌요. 그 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암이 있는 데를 갖다가 가해를 하면은 정상 조직은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왜 팽창하는가 하면은 뜨거우니까 37도의 혈류, 피를 가져와서 그거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작용이 있는 거예요. 쿨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암에서는 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뭐 새카매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암이 새카매져요. 그렇지만은 정상 조직에서는 이렇게 혈관이 팽창이 있어가지고 쿨링이 돼요. 그래서 암을 온열 치료를 하면은 암의 혈관은 부서지고 정상 조직의 혈관은 팽창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이거는 이제 생리학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암의 열이 암을 죽이는 걸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하면은 tumor temperature rise higher than normal tissue. 암의 온도가 정상 조직의 온도보다도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상 조직의 혈관이 팽창해서 거기를 냉각을 시키니까는 그 다음에는 암 속에 환경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혈관이 터지면 더 산성이 되고 산성이 되면은 또 암세포가 방사선에 약해져요.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니까 영양분 공급이 없어지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의 혈관은 정상 조직의 혈관에 보다 열에 약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암의 그 생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실험을 이건 저희들이 한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FS에 되는 마우스 튜머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 치료도 안 한 거고 온열 치료만 했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어요. 왜? 41.5도로만 히트를 했어요. 아까 제일 먼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죠? 41도 정도 가지고는 세포가 죽지 않아요, 별로. 오케이? 그런데 41도로 했더니 암의 성장도 별 영향이 없었고, 방사선으로는 이렇게 이제 많이 암의 생장이 이제 억제됐죠? 그런데 이렇게 히트를 한 걸 봤더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온열
하나만 가지고 41조 정도에서는 이렇게 별로 그 암 생장에 영향이 없는데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 증진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 뭐 이거는 일부죠. 많은 동물 실험들 이제 결과들이 나오니까는 1980년대서부터 이제 하이포토미아가 좋다. 그럼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해보자. 또는 항암 치료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같이 하기 시작했고, 사실 미국에서도 100여 개의 의과대학이 있지만은 다들 하이포토미아를 했어요. 여기 뭐 부산에 많은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한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온코토미하고, 이것은 일본에 있는 야마모토 비니타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BST 지금 파이렉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표면에 이제 튜머를 주로 스킨 튜머나 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걸 하고, 이거는 더 이제 깊은데 리버나 뭐 렁이나 스토마 캔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터들이 이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포토미아를 환자로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요. 서비컬 캔서 보면은 방사선하고 하이포토미아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이렇게 되는데 방사선 알로는 이렇게 되고, 뭐 이거 아까 먼저 저 연자들이 많이 보였죠? 뭐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홀랜드 다치에서 한 건데, 이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네덜란드, 홀랜드에서는 서비컬 캔서는 다 이거 하이포토미하고 방사선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주 스탠다드로. 그 다음에 이거는 체스트볼, 브레스트 캔서의 체스트볼이겠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여기 듀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건데, 하이포토미아하고 레디오 테라피를 한 거고, 이거는 레디오 테라피만 한 거예요. No heat, heat with radiation 이렇게 된 거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사코마, 이거는 이제 이셀이라는 뮌헨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그 구라파 전체를 해서 아주 큰 클리니컬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케이 이거죠. 이게 키모테라피 플러스 하이포토미아, 키모테라피 알론, 이렇게 아주 현저한 그 클리니컬 베네핏이 이제 환자에서 보인 거예요. 이건 또 사코마인데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구라파 전체에서 이 키모테라피하고 같이 한 거예요. 키모테라피하고 키모테라피 알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하이포토미아가 방사선 치료를 증진시키고 또 항암제 치료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온도는 39.5 내지 41도밖에 안 됐어요. 제일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죠. 오케이. 이것처럼요. 보세요. 42도로 해도 요 정도밖에 안 죽어요. 1시간 정도 해봐요. 41.5 가지고는 거의 죽지 않아요, 세포가. 이제 뭐 여기 온코토미아로 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디스커스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고, 자관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은 거는 41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방사선 치료 증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또 항암제 치료의 효과를 많이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그 페이퍼를 이제 파이렉스 BSD에서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 이거 파란 거는 이제 키모테라피, 약치료, 빨간 거는 약치료, 항암치료 플러스 이제 하이포토미아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방사선도 있고, 이렇게 파란 건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로만
단독으로 한 거고 거기에 하이포더미아를 합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모든 케이스에 하이포더미아를 합했더니 항암 치료나 그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때 온도는 42도도 안 돼요. 42도 되면은 별로 그렇게 죽지 않는데, 그러면 왜, 저희 임상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클리니컬 데이터를 이게 뭐 잘못 보고 있는 거든지, 있는지, 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이포더미아의 작용이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는 하이포더미아는 암세포를 죽이고 또 방사선 이펙트를 올리고 항암제 재료 이 효능을 올린다. 세포 레벨에서요. 세포 레벨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42도, 39도에서 이렇게 큰 임산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른 게 있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뭐냐. 오케이. 왜 39도 내지 42도에서 어떻게 레이디오테라피고 케모테라피를 증진시키느냐. 이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하기를, 오케이. 여기에서는 튜머셀을 죽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암의 산소의 공급을 올려서 산소 공급이 올라가면은 방사선 치료에 잘 듣고, 또 이렇게 혈류가 많아지면은 항암 작용에 항암 물질들이 암에 많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하이포더미아하고 방사선 또는 하이포더미아하고 항암 치료 작용이 굉장히 현저히 클리니컬이 환자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짓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기계였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겠지만 아주 간단한 니들이 있어요. 이게 일렉트로드. 그래서 이거를 암 속에다 집어넣고 암 속에 있는 그 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기계예요. 그걸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튜머에서 보면은 40도나 41.5도에서 이 PO2가,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몇 배 증가해요? 몇 배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발표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하이포더미아가 임상에 듣는 거는, 이렇게 아까 기계 보여드렸죠? 여기 온코소미아 기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바깥에서 가온을 할 적에 우리 몸속 깊이 들어가 있는 암의 온도는 42도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는 뭐 어떤 메이커가 와서 나보고 아기를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나 RF 가지고 바깥에서 쪼일 적에 그 안에 몸속에 있는 튜머가 42도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임상적으로 듣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혈류가 증가해서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증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막 이제 사방에서 나를 공격을 했어요. 송창훈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네 머리가 돌아가느냐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논문에 썼는데, 다행히도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 있는 PO2를 재봤어요. 사람에. 송창훈이 말이 맞냐 틀리냐 앉아서 해봤더니 이것이 히트하기 전인데 24시간, 히트하고 24시간 후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마일드 히트, 40도, 41도 할 때 사람의 암의 혈류도 확 올라가요.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항암 물질이 많이 가고 또 방사선 효과도 올라간다. 이제 이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또 그 항암 작용을 말씀드렸는데, 요새 와서 이제 면역을 많이 얘기하죠. 사실 면역 가지고 암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새 관념이 아니죠. 100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100년 전서부터. 근데 그것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요새 와서 면역 치료로 암을 좀 이제 고칠 수 있다. 근데 한 20%, 40%, 30%의 환자들이 요새 얘기하는 소위 체크포인트 이니비션 이라는 걸 가지고, 이니비터를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하이포토미아도 이제 면역을 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발표됐는데, 여기서 마일드 하이포토미아입니다. 고온도가 아니에요. 40도 정도를 했더니,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면역작용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면역세포가 빨리 잘 들어오고, 거기서 또 이제 T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T셀이 또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막연한, 아웃라인인데, 작은 하이포토미아가 이렇게 온열 치료가 면역을 높인다. 이건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죠.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히프안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건 하이폭시아 인듀시블 팩터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암에 이제 하이폭시아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20, 30%의 세포는, 암세포는 산소 부족이다. 산소 부족이면 이렇게 히프안이 나타나요. 이렇게 히프안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히프안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 굉장히 나쁜 물질이에요. 이거는. 히프안은 그 산소가 부족한 세포가 잘 자라게 하는 작용이 있고, 또 VEG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자꾸 만들게 해요. 암에. 그래서 암이 잘 자라게 해요.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이뮤 서프레션, 이게 면역을 눌러버리는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거 보면은 이런 물질들이 히프안에서 생겨가지고 항암작용을 억제합니다. 그 중에 특히 또 PD-L1, PD-1, CTLA-호라는 것은 소위 이뮤 체크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요새 쓰는 면역 치료가 주로 뭔가 하면은 이것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프안 때문에 생겨요.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히프안이 굉장히 이것들을 많이 증가시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 치료는 한 20, 30% 환자에만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뮤 서프레션,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뭐, 요것만 억제했다 그래가지고, 면역성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히프안이 생겨요. 이렇게 히프안은 암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험한 건데, 이거 뭐, 이제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 보세요. 방사선을 줘했더니 히프안이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여기 온코토미아, 실험용 온코토미아 기계로 조그만 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방사선을 줘했더니, 여기도 이제 방사선을 쪼기 전에는 이거는 하이포토미아, MTH 이런 것은 이제 마일드 템퍼레이처 하이포토미아를 해가지고 40도, 41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코토미아 기계 가지고 한 건데, 특히 방사선을 쪼인 다음에 올라가요. 히프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이포토미아를 했더니 확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뭐 다른 약까지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암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히프안이 많이 생겨가지고 히프안 때문에 항암 면역 작용이 억제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먼저 그 연자들 연구를 했는데 암세포가 죽으면요 거기서 그 양반이 남프라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인데 그분은 HSP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HSP 때문에 면역이 어떻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분이 HM도 TAA도 얘기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암 면역 그러니까 엔티젠이고 HP, HSP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세포의 암에서 그것들이 아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DC 이건 덴드릭 셀 이런 셀들을 이제 이렇게 셀들이 액티베이션 돼요. 이런 물질들이. 그래서 이 DC 셀들, 액티베이트 DC, 그러니까 DC들이 이렇게 암세포에서 나오는 이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 튜머 엔티젠을 가지고 림프노드로 들어가요. 튜머 옆에 있는 림프노드로 들어가서 그래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아까 그 먼저 분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셀이 사이토톡식 T셀이 돼가지고 암을 쳐요. 그래서 이것이 면역작용이에요. 면역작용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는 그 안타이 튜머 이뮤니티가 어떻게 하는 거면 튜머에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DC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DC가 그 엔티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옆에 림프노드에 가서 림프노드에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T셀들이 이제 튜머를 잡아 한때 톡식한 T셀이 되어 가지고 암을 죽인다 이 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제 앞으로 얘기하는 건 제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프안이 있어요. 히프안이 또 많이 생겨. 히프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걸 막아요. 또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T셀이 이게 튜머를 죽이는 거를 억제해요. 히프안이 생기면은 이 T셀 만드는 액티베이션 것도 억제를 하고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 T셀이 암을 죽이려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걸 또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쓰고 있는 그러니까 면역요법은 이거예요. 이거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가지고서는 막으니까는 효과가 있어요. 한 20-30% 환자의 효과가 있어요. 이걸 막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만 막아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것들과 막아야지만은 이제 면역 효과가 있겠죠? 아까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다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히프안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히프안 없애버리면 되지. 예? 히프안 없애버리면, 면역작용이 제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히프안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일드 하이포토미아를 했더니 히프안이 없어지더라.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혈류가 증가해서 그 하이퍼학식 셀들이 억식하게 돼요. 산소 부족의 세포들이 산소가 있는 억식 셀이 되면은 히프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제가 증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논문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는 히프안이 없어지면은 면역성이 증가해요. 근데 히프안을 없애는 방법이
마일드 하이포토미아를 해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히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하이포토미아가 면역을 높이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아까 그 물 말씀드린 것처럼 희시학 프로테인을 없애니까 그렇다. 맞아요. 근데 희시학 프로테인 작용을 갖다가 히포는 없앰으로써 그거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히포는 없애면은 면역성이 올라가게 돼 있고, 히포는 없애는 방법이 약으로도 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약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이포토미아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는 튜머의 산소 공급을 올려서 히포는 없애면은 면역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이 템퍼레이처 40도도 이상이 되면은 튜머셀을 죽여요. 좋죠. 그러니까 올리면 좋아요. 근데 unfortunately 그게 좀 불가능해요. 물론 피부에 있는 암은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유방암 같은 거 비교적 깊이 있지 않는 거는 여태까지 나와 있는 하이포토미아를 가지고 온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RF나 마이크로웨이브로 안에 하는 것들은요, 온도가 42도, 40도까지 못 올라가요. 그거는 온코소미아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잠깐 온도 올리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 다음에는 암세포, 하이포토미아는 그 방사선 치료를 증가시키고, 하이포토미아는 튜머 옥시지네이션을 갖다가 산소 공급을 올려가지고, 이제 레디오 테라피나 키모테라피의 이펙트 갖다가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포토미아는 그 엔타이 튜머 이뮤 리스폰스, 그러니까는, 면역 작용을 증가시켜서 또 암세포를 암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메커니즘은 이제 아직 구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히포를 없앰으로써 그 면역성을 올린다. 이제 저는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거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희시학 프로테인이 나와서 그렇다. 그거는 히포안으로 다 커버가 되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